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함께 있어도 혼자인 것 같은 느낌, 말을 걸어도 겉도는 대답, 예전엔 그렇게 환하게 웃어주던 사람이 이제는 당신을 보는 눈빛조차 차갑게 느껴질 때, 그 순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무언가 변했다는 것을.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죠. 아니,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매달리고, 더 애쓰고, 더 확인하려 합니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혹시 일시적인 감정 변화일 뿐일까?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누군가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신호들,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진실을 받아들이고 놓아주는 것이 왜 당신 자신을 되찾는 가장 중요한 여정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칼 융은 우리 마음속에는 의식하지 못하는 깊은 세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것들,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진실들이 그곳에 숨어 있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우리가 그 진실을 외면하면 할수록 우리 삶은 더 고통스러워진다는 겁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서 계속 문을 닫고 있으면 결국 그 어둠이 우리를 집어삼키는 것처럼요. 사랑이 식었다는 신호들, 우리는 그걸 보면서도 애써 외면합니다. 왜일까요? 그건 아마도 그 진실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일 겁니다. 먼저 이야기해 볼까요? 누군가 당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가장 분명한 신호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침묵입니다. 하지만 그냥 조용한 침묵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당신이 말을 걸면 귀 기울여 들어주던 사람이 이제는 핸드폰만 보거나 고개도 돌리지 않는 그런 침묵이죠. 대화가 끊긴 게 아니라 대화하려는 마음 자체가 사라진 겁니다. 당신의 하루가 어땠는지,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호기심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그건 단순한 권태기가 아닙니다. 그건 관심 자체의 소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빛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 우리 눈에는 특별한 빛이 깃듭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걸 연구했는데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동공은 실제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빛이 사라졌을 때 당신을 보는 눈빛이 마치 낯선 사람을 보는 것처럼 공허해졌을 때 그건 가슴 깊은 곳을 찌르는 신호입니다. 예전에는 당신만 보면 미소 짓던 사람이 이제는 당신이 들어와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는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또한 신체 접촉이 줄어듭니다. 아니, 사라집니다. 손을 잡으려 하면 자연스럽게 피하고 어깨를 스치려 하면 살짝 몸을 돌립니다. 포옹을 해도 그건 형식적인 포옹일 뿐 예전처럼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떠난 사람의 몸은 본능적으로 거리를 둡니다. 이건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반응입니다. 윤기 말한 무의식의 목소리가 몸을 통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아픈 신호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다음 주말 계획도, 다음 달 여행도, 내년 이맘때쯤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도 더 이상 나누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미래 속에 당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미래를 그리게 됩니다. 우리 내년에는 뭐 하지? 우리 나중에 저기 가보자.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하지만 그 말들이 사라졌다면 그건 당신이 그 사람의 미래 계획에서
이미 지워졌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쯤에서 여러분께 물어봅니다. 이런 신호들을 보면서 우리는 왜 여전히 매달릴까요? 왜 우리는 이미 끝난 관계를 붙잡으려 할까요? 칼 융은 이것을 투사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서 보는 것은 사실 상대방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이미지를 투사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실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그 사람의 이미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변했을 때 우리는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했던 건 실제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이미지였으니까요. 한국 사회에서 이런 집착은 더 강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가족, 연인, 친구, 이런 관계들이 우리 정체성의 큰 부분을 차지하죠. 그래서 관계가 끝난다는 건 단순히 한 사람을 잃는 게 아니라 내 정체성의 일부를 잃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연인이라는 역할이 사라지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관계에 매달리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공포죠. 융은 인간의 마음속에는 집단 무의식이라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깊은 무의식의 세계인데 거기에는 원형이라는 보편적인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거는 아주 오래전 우리 조상들이 부족에서 쫓겨나면 생존할 수 없었던 시절부터 내려온 본능적인 두려움입니다. 혼자가 되면 죽는다는 무의식적인 공포가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사랑이 식은 관계에도 매달립니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혼자가 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자기 기만입니다. 함께 있어도 외로운 관계, 사랑받지 못하면서도 머무는 관계는 진정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건 고독을 회피하기 위한 도피처일 뿐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더 깊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사랑받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옆에 있는 것만큼 외로운 일은 없으니까요. 이제 우리가 직면해야 할 진실을 이야기해 볼까요? 누군가 당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마음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입니다. 사랑은 의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더 착해지고 더 예쁘게 꾸미고 더 많이 베풀어도 식은 마음은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노력들은 당신을 더 초라하게 만들 뿐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애쓰는 모습은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그건 절박함이고 절박함은 사람을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융은 우리가 진정으로 성장하려면 그림자를 마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림자란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자신의 모습, 인정하고 싶지 않은 진실입니다. 사랑받지 못한다는 사실, 관계가 끝났다는 현실, 이것들이 바로 우리의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이걸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융에 따르면 그림자를 외면하면 그림자는 더 커집니다. 우리가 보지 않으려 할수록 그것은 우리 뒤에서 더 큰 어둠을 들이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하지만 실행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그 관계를,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만들어낸 환상을 놓아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놓아줌이라는 건 단순히 관계를 끝내는 것과는 다릅니다. 물리적으로 떠나는 건 쉽습니다. 진짜 어려운 건 마음으로 놓아주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한 기대를, 미련을, 원망을, 모든 감정적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죠. 여기서 한국 문화의 특성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정이 많은 민족입니다. 한번 맺은 인연을 쉽게 끊지 못하죠. 그게 우리의 아름다운 점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고통 속에 붙들어두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정 때문에 끝난 관계를 붙들고, 정 때문에 아픈 관계를 유지하고, 정 때문에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또 용서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정은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서로를 성장시키는 겁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건 정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놓아주는 것의 첫 단계는 인정하는 겁니다. 이 관계는 끝났다고, 그 사람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이 인정이 가장 아픕니다. 왜냐하면 인정하는 순간 우리가 붙들고 있던 희망이 산산조각 나기 때문이죠. 하지만 융은 말했습니다. 치유는 상처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우리가 아프다는 걸 인정해야, 그제야 치유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인정한 후에는 애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관계가 끝났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거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이별 후 겪는 감정의 단계는 사별 후 겪는 애도의 단계와 거의 같다고 합니다.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의 단계를 거치죠. 이 과정을 억지로 건너뛰려 하면 안 됩니다. 슬픔을 느낄 권리가 있습니다. 울어도 됩니다. 아파해도 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건 치유가 아니라 회피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남성들은 이별 후 감정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남자는 울면 안 된다. 남자는 강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 때문이죠.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면 그 감정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 깊숙이 쌓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폭발하거나 우울증이나 분노 같은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융은 억압된 감정은 그림자가 되어 우리를 뒤쫓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슬플 때는 슬퍼하세요. 그게 건강한 겁니다. 애도의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더 잘했다면 달라졌을까? 이런 질문들은 자기 반성의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자기 비난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관계의 끝은 한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관계는 두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맞지 않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단지 인연이 그 정도였을 뿐입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개성화입니다. 개성화란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너무 많은 역할을 하며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자녀, 누군가의 연인, 누군가의 직원, 이런 역할들 속에서 진짜 나는 어디 있을까요? 관계가 끝났을 때 그건 사실 진짜 나를 찾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사람의 연인이라는 역할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여정은 외롭습니다. 융도 인정했습니다. 개성화의 과정은 본질적으로 고독한 여정이라고. 왜냐하면 이건 다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오직 나 혼자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고독은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고독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과 진정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 기대,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놓아주는 과정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용서입니다. 하지만 이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겁니다. 상대방이 나를 아프게 했던 것들, 나를 배신했던 순간들, 그런 것들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놓아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분노와 원망을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여전히 그 사람에게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미움도 일종의 집착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진정으로 놓아주려면 그 사람에 대해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는 한이라는 독특한 정서가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원한과 슬픔이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는 상태를 말하죠.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별 후에도 이 한을 품고 삽니다. 왜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응어리가 되어 남습니다. 하지만 이 한을 품고 사는 건 결국 나 자신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이미 떠났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나만 과거에 갇혀 있는 겁니다. 용서한다는 건 그 사람이 한 행동이 괜찮다고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단지 그 일이 나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나를 규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융은 우리가 과거를 통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과거를 부정하거나 억압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되 그것이 전부가 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놓아줄 수 있을까요? 첫째, 물리적 거리를 두세요. SNS를 끊고 연락을 끊고 그 사람을 상기시키는 것들로부터 거리를 두세요.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혼자 있음이 고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친구들과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다시 발견하세요. 둘째,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그동안 관계에 쏟았던 에너지를 이제 내게 쏟으세요.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미뤄뒀던 공부를 시작하거나 몸을 단련하세요. 이건 단순히 시간을 때우기 위한 게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윤기 말한 개성화의 여정을 시작하는 겁니다. 셋째, 글을 쓰세요.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건 치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일기를 쓰거나 편지를 쓰세요. 그 편지는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내 감정을 정리하기 위한 겁니다. 하고 싶었던 말들,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종이 위에 쏟아내세요. 그리고 다 쓴 후에는 그걸 태우거나 찢어버려도 좋습니다. 그 행위 자체가 상징적인 놓아줌이 됩니다. 넷째, 자연과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입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면서 모든 것은 흐르고 변한다는 자연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산을 오르거나 바다를 보거나 공원을 걷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은 치유됩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시간이 모든 것을 치유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다섯째,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심리 상담이나 치료를 받는 건 약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돌보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도 정신건강 치료에 대한 편견이 있지만 마음의 병도 몸의 병만큼이나 치료가 필요합니다. 융 자신도 깊은 심리적 위기를 겪었고 그 과정을 통해 더 깊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놓아주는 과정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과소평가합니다.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강해집니다. 마치 부러진 뼈가 다시 붙을 때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상처를 치유하면서 더 강해집니다. 융은 심리적 성장의 목표를 자기 실현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실현이란 내가 될 수 있는 최고의 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실현은 편안함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과 위기 속에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이별이라는 고통스러운 경험은 사실 나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웁니다. 내가 관계에서 무엇을 원했는지, 왜 그 사람에게 집착했는지, 내 안에 어떤 빈 곳을 채우려 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완성시켜 줄 수는 없다는 것을. 내가 먼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융은 관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이 투사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우리 자신의 그림자를 투사합니다. 우리 안에 부정적인 면들을 상대방에게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을 비난하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별 후 혼자 있는 시간은 이런 투사를 거둬들이고 내 안의 그림자를 직면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림자를 직면한다는 건 무섭습니다. 내 안의 어두운 면,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들을 봐야 하니까요. 하지만 융에 따르면 그림자를 통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으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 때로는 이기적이고 질투심이 많고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다른 사람의 사랑으로 내 존재 가치를 증명받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하든 안 하든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이 깨달음이 오면 관계에 대한 태도도 완전히 바뀝니다. 더 이상 필요에 의한 관계가 아니라 선택에 의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한국 속담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형성된 관계 패턴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어릴 적 부모와의 관계가 성인이 된 후 연인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융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무의식 속에는 어린 시절의 경험들이 각인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지배한다고요. 그래서 같은 유형의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끌리고 같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겪습니다. 이 패턴을 깨기 위해서는 먼저 그 패턴을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왜 항상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에게 끌리는지, 왜 나는 관계에서 항상 더 많이 주는 사람이 되는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은 대부분 어린 시절의 경험 속에 있습니다. 어쩌면 부모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조건적인 사랑만 받았거나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했던 기억들이 지금의 관계 패턴을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이별 후의 시간은 이런 뿌리 깊은 패턴을 살펴보고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음 관계에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나 자신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융은 이걸 의식화라고 불렀습니다. 무의식 속에 숨어있던 것들을 의식의 빛으로 끌어내는 거죠. 그래야 그것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차 그 사람 없는 삶에 익숙해집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그 사람을 상기시켰습니다. 자주 가던 카페, 함께 듣던 노래, 비슷한 향수 냄새까지도 가슴을 아프게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통의 강도가 줄어듭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을 안 했다는 것을. 그게 치유의 신호입니다. 융은 시간을 치유자라고 했습니다. 시간은 모든 상처를 치유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그 상처와 함께 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더 이상 나를 정의하지는 않게 됩니다. 나는 상처 입은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이겨낸 사람이 됩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지혜를 얻습니다. 사랑에 대한 이해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사랑이 격정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사랑이 선택이고 헌신이라는 것을 압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를 완성시켜주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관계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또한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의 가치를 배웁니다. 고독은 외로움과 다릅니다. 외로움은 고통스럽지만 고독은 풍요롭습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친구가 됩니다. 내 생각을 듣고 내 감정을 느끼고 나를 이해합니다. 이건 다른 사람과의 관계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한 관계입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 말입니다. 융은 개성화의 과정에서 자기라는 원형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자기란 우리 정신의 중심이자 전체입니다. 의식과 무의식을 아우르는 통합된 전체성이죠. 이별이라는 고통을 통해 우리는 이 자기에 더 가까워집니다. 분열되었던 나의 여러 면들이 통합되기 시작합니다. 상처받은 나, 분노한 나, 슬픈 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온전한 나로 통합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그 이별에 대해서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시간이 충분히 지나고 치유가 일어나면 우리는 그 경험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고통이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피상적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 상처가 나를 깨웠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게 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도자기 중에 금으로 깨진 부분을 이어붙인 것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금계라는 기법과 비슷한데 깨진 부분을 숨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금으로 강조합니다. 그렇게 수리된 도자기는 원래보다 더 아름답고 가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를 숨기려 하지 말고 그것을 우리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세요. 그 상처가 우리를 더 깊이 있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제 놓아준다는 게 무엇인지 조금 더 명확해졌을 겁니다. 그건 단순히 관계를 끝내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나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그 사람에게 의존했던 데서 벗어나 온전히 나로 서는 과정입니다. 그 사람의 사랑으로 채우려 했던 내 안의 빈 곳을 이제는 스스로의 사랑으로 채우는 겁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하지 못하면 그것은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이별 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겁니다. 왜 나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집착했는지, 왜 나는 놓아주지 못했는지, 내 안에 어떤 두려움이 나를 묶어두었는지를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과정은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때로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좋은 친구, 가족 혹은 전문 상담가와 함께 이 여정을 걸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혼자 고립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 속에서 치유됩니다. 단지 그 연결이 건강한 연결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혼이나 이별이 큰 수치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고, 맞지 않는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기보다는 용기 있게 떠나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건 좋은 변화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별은 쉽지 않고, 특히 오래된 관계일수록 놓아주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은 당신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결국 이 아픔을 이겨냅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당신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융은 인간의 정신에는 자기 치유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 몸에 상처가 나면 자연스럽게 아무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스스로를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과정을 방해하지 않으면 됩니다. 감정을 억압하거나 고통을 회피하거나 다른 것으로 빈자리를 급하게 채우려 하면 치유가 방해받습니다. 치유를 믿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다시 사랑할 준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겁니다. 예전처럼 상대방에게 의존하지 않을 겁니다. 상대방이 나를 완성시켜 주기를 기대하지 않을 겁니다. 이미 완성된 두 사람이 만나 서로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관계를 맺을 것입니다. 그게 성숙한 사랑입니다. 윤기 말한 개성화의 여정은 평생 계속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별은 그 여정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고통스럽지만 의미 있는 부분이죠. 이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더 공감할 수 있고, 더 이해할 수 있고,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특히 이별 후에는 자신을 비난하기 쉽습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됐는데, 내가 부족했구나.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듭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때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신이 가진 지식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신을 용서하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힘든 주제를 함께 나눴습니다. 누군가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때, 그리고 그걸 놓아주는 것에 대해서요. 이건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별의 아픔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어둡지만 반드시 빛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아프지만 이 아픔이 영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칼 융의 심리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우리 안에 치유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상처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단지 그 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놓아준다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입니다.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이죠. 그 사람 없이도 나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사랑 없이도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한국에는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이죠. 지금의 고통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험은 당신을 더 깊이 있고 더 지혜롭고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깨진 도자기가 금으로 이어져 더 아름다워지듯이 당신의 상처도 당신을 더 빛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놓아주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당신 안에는 다시 일어설 힘이 있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아픔 속에 계신다면 이 아픔도 지나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치유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우리에게 그 아픔과 함께 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이 경험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고통이 당신을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이미 그 자체로 완전한 사람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당신을 완성시켜주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도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